자, 요까지가 그 선주전이고, 요 뒤에는 사평입니다. 평화에 말한다. 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너그러우며 인물을 알아보고 선비를 예우했다. 그는 한나라 고조의 풍물을 지녔으며 영웅의 그릇이었다. 그가 나라를 받들고 태자를 보조하는 일을 제갈량에게 부탁하되 마음에 의심이 없었던 것은 확실히 임금과 신하의 지극한 공심이며 고금을 통해 가장 훌륭한 모범이었다. 유비는 임금변의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도 좁았다. 그러나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조조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 아마 조조의 도량으로는 틀림없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해 그와 이익을 다투지 않았으며 또한 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수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유비하고 조조는 재능면으로는 그냥 대등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삼국지에서 연희에서든 아니면 정사에서든 가장 돋보이는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조조하고 유비를 꼽을 것이고, 왜 내가 그걸 대등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조조한테 없고 유비한테 있었던 거는 많죠. 조조한테는 있고 유비한테 없었던 것 중에 반대입니다. 조조한테 있으면서 유비한테 없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그리고 뚜렷한 자기 지지 기반. 조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예를 들면은 진류 있죠. 진류 지역. 예, 요 지역. 동군 일대 지역, 동군하고 그다음에 진류군 지역에 자기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세력을 기반으로 연주 지역에 자기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이제 그 중원 지역에서 확고하게 털을 잡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그게 온전하게 조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운이 상당히 많이 좋게 잘 따라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조조가 황제를 그 맞아들이게 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조조가 이제 원수하고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유표에게 엉덩이를 찔리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조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원정을 하고 있을 때도 뒤통수를 또 쳐맞지 않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조에게 가장 큰 운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덕분에 조조는 중원 지역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소주도 먹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북을 먹고, 그리고 북중국의 압도적인 세력으로 사실은 이제 위초고 중에 가장 통일에 가까웠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그게 운입니다. 그게 조조의 운이고 그게 실력과 운이 혼재된 결과인 거죠. 근데 반대로 유비는 운이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비는 맨 처음에 이제 그 거병을 했을 때도, 그 황건적 때려잡고 뭐 그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그 선주전을 읽어보면은 작은 현의 이제 현령도 아닙니다. 위 아니면 승 요런 관직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현령까지 올랐지만은, 사실 여기 지금 빨간 점들이 다 현이거든요. 대체로 다 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조가 예를 들면 연주 지역을 평정하고 있을 때 유비는 겨우 이제 현령 자리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하북에는 이제 공순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조는 중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양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회남 지역에는 이제 원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양아치 해적들은 그 장강 쪽에서 이제 해적들도 하고 있었고 그랬었었는데, 그 와중에 유비는 그 겨우 이제 현령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조하고 유비의 운이 좀 종류가 다른데, 물론 유비도 운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현령을 하다가 그리고 계속 이제 다니다가 결국에는 형주의 자리를 잡게 되고 남영주 지역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도 일종의 운이겠지, 그죠? 그리고 남영주를 평정하고 그 이후엔 익주도 먹게 되고 한중 지역까지도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비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조조가 세력을 완전히 다 이제 구축하고 나서 유비가 세력을 구축하게 됐기 때문에 조조하고 유비가 그 대등하게 결코 싸웠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맞서 싸웠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중에서의 싸움이었는데 한중에서는 또 유비가 이겨버렸죠, 그죠?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조와 유비는 대체로 재능면에서는 대등한 사람들이고, 다만 운이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조조는 이제 이런 세력을 만들었고 유비는 이런 세력을 만들었고, 그렇게 나눴다고 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오나라는 그 곁다리입니다. 오나라는 곁다리고, 그 오지에도 보면은 오지도 쭉 읽었잖아요. 오지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대외적인 어떤 오나라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오나라의 국제 정세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각되기보다는, 대전략이 부각되기보다는 오나라는 그냥 자기 땅 하나 제대로 평정하지 못해가지고 장강 유역을 이제 해적지로 평정했지만은, 여기 이제 복건 그다음 절강 지역의 산적들 때문에 아무튼 시세 내내 이제 고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사실은 조조하고 유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조의 그 무제기보다는, 아무래도 진수가 모가지가 많이 아까웠는지 조조의 무제기보다는 그 유비의 선주전이 좀 많이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비의 어떤 행적을 어쨌건 빠짐없이 잘 담았다고 난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럭저럭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 요걸 의미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난 생각이 드네요. 진수는 그 아까 사평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비는 임기응변의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도 좁았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마치 진수가 지금 그 뭡니까, 사대나 아니면 교대에서 자기 일자리 달라고 지랄하는 새끼들 생각처럼 노력하고 재능이 그러니까 노력하고 재능이고 그러면은 다 잘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가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거나 인 거고, 사실은 이제 조조가 이렇게 세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운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고, 유비가 이렇게 세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운이 적절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재능은 거의 대등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중에서의 한중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군제뿐만 아니라 정치력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누가 하나가 이제 누구한테 모자라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하고 유비입니다. 결국엔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사실은 손권은 쩔이죠. 결론은 손권이 쫄이라는 거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선주전이고, 제가 어제 읽었던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어서 그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후주전입니다. 후주전. 후주는 유선입니다. 유선. 후주전은 근데 되게 짧네요. 제갈량 그 북벌 이야기는 아마 제갈량전에 자세히 잘 나와 있을 것 같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지의 삼국지 촉지의 그 선주전 읽었습니다. 자, 방송 중계하겠습니다.